B급 감성 아싸 토크쇼 까톡. 네, 오늘 또 금요일은 다운셀럽이 떴다. 예, 이거 코너로 사연을 읽어드리는 이제 또 그리고 저희가 이제 카운셀링을 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도 사연이 두 가지가 왔어요. 그래서 하나는 조금 중년 분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는 또 젊은 친구가 하나, 항상 젊은 친구가 항상 이렇게 사연을 보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고맙고요. 아, 너무 고마워요, 진짜. 그래서 젊어집니다. 근데 지난번에는 저희가 2주를 했었잖아요. 네. 근데 사연을 전부 다 읽어드리지 않고 제가 조금 약간 요약을 해서 읽어드렸더니 좀 풀로 좀 읽어달라는 좀 요청들이 있어갖고 오늘은 저희가 좀 BGM을 깔고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이티브 또 그래서 특별히 하고 또 오늘 마이크 과거 방식대로 마이크를 달고 왔네요. 네,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황장수 소장님! 뉴스브리핑 스웬스마일 TV 방송 잘 보고 있습니다. 제 자녀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냅니다. 얼마 전에는 초등학생 아이들의 꿈이 건물주였습니다. 그런데 요새는 바뀌었어요. 장래 희망이 유튜버래요. 옛날과 다른 꿈의 모습에 새삼 놀랐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는 코로나의 영향도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격리의 이유로 학교 말고 집에만 있으니까 아무래도 영상 매체인 유튜브를 보며 그런 꿈을 그리는 것 같아 내심 걱정이 되기도 해요. 또 코로나로 인해서 학교를 못 가고 있으니 가정 환경에 따라서 학업의 차이가 엄청나게 벌어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서 걱정만 듭니다. 한 번은 골목길을 걷다가 편부모 가정의 아이가 골목에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너무 마음이 아팠어요. 아이들의 현실이 막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 아이에게 어떤 것을 가르쳐야 할까? 정말 아이가 원하는 것이 건물주가 맞을까? 아니면 하고 싶다는 유튜버를 하게 해야 할까? 소장님과 까톡팀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우리 아이들과 자라나는 대한민국 자녀들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아,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가슴 아픈 진짜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막막한 현실 속에서 지금 고민하시는 것 같은데 유튜버라는 게 요즘에 이제 크리에이터를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에 장래 희망 옛날에는 뭐 그냥 뭐 대통령도 있었고 판사, 기자, 뭐 맞죠. 학교 선생님도 있고. 근데 공무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저도 국민학교 시절이 있었거든요. 근데 국민학교 때 하면 막 대통령도 많이 나왔어요. 근데 요즘에는 근데 대통령 나오는 거 없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현실적이 된 거지. 맞아요. 근데 내가 볼 때 요즘 뭐 애들 꿈이 뭐 1, 2, 3등 안에 유튜버가 들어간다는데 자식이 유튜브 한다 그러면 솔직히 부모가 좀 전략 패버리기 바랍니다. 아니 어떻게 보면 안 소장님 원래 그다음에 건물주는요 이거를 보내신 분이 건물 한 10개쯤 가지고 있고 그러면 자식이 건물주 되겠지만은 그러지 않다면 그 건물주라는 꿈이요. 여기 서울 시내의 건물 허접한 것도 기본적으로 건물이라고 붙이려면 최하 50억 이상 가야 건물이라고 할 건데 아파트 한 채가 3, 40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건물주를 하겠다고 하면 그건 대통령 되는 것보다 건물주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식이 무리수를 둬야 돼요. 강도를 하거나 사기를 쳐야 되거나. 그렇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제가 볼 때 초등학생 아이들이라면 이제 14살 될 건데 앞으로 사회 나가가 취직하려면 한 15, 16년, 20년 있어야 돼요. 네, 맞아요. 현재를 생각할 게 아니라 15, 20년 뒤에 이 세상에 지금과 같은 직업이 몇 개나 남아 있겠어요? 거의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세상이 될 거라고 봅니다. 맞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애들이 그냥 이렇게 말로 지르는 거하 세상이 계속 변하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저성장은 뭐 기본이고 완전 마이너스 성장일 거고 일자리도 별로 없을 거고 장기 불황 사태가 지속되고 디플레이션이 시작될 거고 그래서 이제는 애들이 커서 취직한다라는 부분이 이제 공식 이런 것이 이제 무너지는 시대가 될 거예요. 근데 유튜브라는 것도 내가 볼 때 그때까지 유튜브 플랫폼이 살아 있을까요? 다른 걸로 또 변화하지 계속 또 다른 걸로 변화하겠죠. 이것도 그때까지는 살아 있지도 않다고 봐요.
자, 그런데 이걸로서 성공하려면 솔직히 말하면 지금은 뭐 이런 초창기니까 허접한 뭐 먹방이니 이런 것도 아직은 조금은 됩니다만 이게 점점 정리돼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유튜버를 연예인들 유튜브에 다 뛰어들었어요. 네, 맞아요. 거의 요즘 네. 그래서 연예인 수입보다 유튜브 수입이 더 안정적이고 오래가고 낫다고 보고 있어요. 네. 근데 일반인이 그냥 아무런 경력 없이 유튜브를 해서 성공할 확률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뭐 채널이 너무 많아요. 네, 그래서 거의 한국만큼 아마 국민 대비 유튜브 많이 하는 나라가 없을 거예요. 직업적으로. 웃기잖아 진짜. 뭐 모집 뜬다 하면 너도 나도 다 그거 하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런 거는 예. 인생에서 자기가 어떤 분야에 가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이제 인생을 다음 단계를 갈 때 아마 자제분이 살아갈 때는 평생 직업을 한 5개, 6개를 가져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될 거예요. 한 직업을 쭉 맞아요. 가지고 예, 진짜 파트장을 나눠서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한 5년, 10년별로 계속 다른 직업을 가지는 그런 세상에서 그런 능력을 갖다가 이렇게 길러줘야지. 네. 그 뭐 유튜브 하겠다 하면 이제 젊었을 때 유튜브 하다가 실패하면 그때부터 남은 인생은 뭘로 살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환불의 유튜브는 다리 어디에 가서 거기에서라도 일가견을 이룬 다음에 네. 그 유튜브 가야 오히려 지금처럼 뭐 먹방이니 하전이니 뭐 이런 걸 가지고 적당히 통해서 적당히 수입을 얻는 이런 구조도 통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 자식 좀 게임 하는 것만큼 위험한 거니까 좀 패고요. 정말 건물주는 본인이 아니시면 꿈꾸지 말라고. 솔직히 말하면 그때쯤에는 뭐 국가주택 공급도 돼 있지 않겠어요? 그 자식이 한 돈 200만 원 벌어가 결혼해서 한 400만 원으로 사는 시대에 그거라도 하면 다행인 걸 알아야 되는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엄청나게 달라진다. 그런 부분을 갖다가 염두에 두고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일들이 뭔가 이런 걸 고민해야 돼요. 맞습니다. 현실적인 직업을. 그 작년에 참 제품 이게 그 제 중학교 동창도 그 뭐 연구원 하다가 여잔데 이제 야망의 폭포를 가지고 2020년도를 맞으면서 이제 자기가 좀 특허도 냈더라고요. 이거를 이제 해가지고 좀 제대로 또 이제 회사를 셋업해서 해보겠다고 하다가 코로나가 올 줄도 알았겠습니까?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있는데 참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한순간 어떻게 세상 포맷이 달라질지. 그래서 아주 공부를 잘하면 이제 그 무슨 이 공부의 기술을 이 고급 스킬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기술 공부를 시키더라도 아주 공부나 이런 부분이 막 적당해서 공부가 나아질 것 같지 않으면 생각하는 노동에 관련된 일을 시켜야 되고 아무리 기계가 진전된다도 개틀을 기계가 깎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개틀을 그건 힘들 거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조경을 기계가 하지는 못하고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파출부가 하는 정도의 노동은 기계가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은 기계가 단순 반복적으로 로봇이 하는 부분을 넘어서는 이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노동, 애를 보는 걸 기계가 할 수 있겠어요? 어려울 거라고 봅니다. 못하겠죠. 개 산책도 기계가 못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를 들어서 공부에 특별한 재주가 없으면 창의력이 들어가 있는 노동을 기계가 대체할 수 없을 것 같은 노동을 하는 일을 일단은 기본적 베이스로 배우고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근데 저는 이게 진짜 인류가 멸망할 때가 진짜 된 것 같아요. 드디어 정말로 항상 말이 나온다. 다 죽어야 이게 교육이란 결국엔 교육의 문제예요. 이건 교육이 이게 세대를 거슬러서 이렇게 그거 되는 건데 지금 솔직히 말하면 이 사연 보내신 분이 되게 좋으신 부모님이시겠지만 맞아요. 결국 애들은 어른들을 보고 배우는 거고 그런데 이 세상에서 미디어에서 보여주는 모든 세상에서 보여주는 것들이 물질적인 것만 이제 진짜 너무 이제 눈에 딱 너무 단순한 것들만 보여주고 그렇죠. 애들이 꿈이 없어진 거잖아요. 맞죠. 그러니까 뭐 점점 이게 뭐 유튜브가 뭐 어떻게 되고 뭐 먹고 사는데 도움이 되고 이런 걸 떠나서 자기가 진짜 꿈을 가지고 이게 내 꿈이 돼야 되겠다 그러면 유튜브를 해도 아무 상관없어. 이게 진짜 마음속에서 내가 진짜 갈구하는 거라. 근데 그게 아니라
항상 대세에 따라서 움직이고 자기 생각은 없고. 유튜버가 돈 많이 번다니까 유튜브 하고 싶어하는 그래, 그렇죠. 또 비주얼적으로 나오니까. 근데 그 돈 많이 버는 유튜브 밑에 유튜브 하다가 망한 사람이 99.9%지. 네, 그렇죠. 거기다가 기본적으로 저도 이제 IT를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좀 추천을 드리고 싶은 게 유튜버를 하고 싶으면 근데 유튜버는 밖으로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유튜버를 만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차라리 그냥 유튜브 같은 플랫폼을 만드는 사람이 되는 쪽으로 가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이게 사실 크리에이터들이 돈 많이 번다고 하잖아요. 유튜버 그 구글이 벌어들이는 돈에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고. 내가 구글이 버는 거예요, 사실은. 생각을 해봤어요. 네. 요즘 택배 기사가 뭐 13시간을 일하고 뭐 1,000만 원을 번다는데. 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내가 택배 기사보다도 못하구나. 네. 내가 노동력이 아침에 사무실에 8시 전에 도착을 해요. 네. 그래가지고 뭐 보통 9시, 10시까지 일을 하고 들어가요. 네. 그리고 하루 종일 엄청난 강도에 그야말로 머리와 장난 아니죠. 말을 엄청나게 하잖아요. 네. 이렇게 해요. 네. 자, 그런데 이게 모르겠어요. 뭐 스포챗이라면 근데 그런 거는 지속될 수 없다고 봐요. 네. 그렇게 본다면 이것이 과연 이 좋은 일인가? 네. 그래서 이 애들이 연예계 스타 정도가 될 자질이 있어가 연예인으로 성공하고 유튜브를 하면 몰라도 그냥 유튜브에 뛰어드는 거는 저는 반대합니다. 그러니까 평생 백수 되기 딱 싫잖아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건물주라는 거는 그냥 대통령이 더 쉬울 것 같아요. 대통령 위에 건물주 이렇게 대통령 위에 건물주. 하여간 현실적으로 또 소장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두 번째 사연으로 넘어갈게요. 그래서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라고 매일 잔소리하는 남자친구 덕분에 장수 아저씨의 애청자가 된 20대 청년입니다. 먼저는 어른의 입장이지만 낮은 자세로 청년들과 소통하려고 해주셔서 감사드린다는 말을 드리고 싶고요. 더불어 오프닝 멘트 날려주시는 까톡 정민 아저씨 카메라 보시고 한번 부탁드려요. 개인적으로 팬이에요.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진짠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남자친구가 있습니다. 힘들고 아픈 시간을 보내던 중 운명처럼 만나게 되었는데요. 너무나 순수하고 진실된 마음에 제 마음이 사르륵 녹아들었죠. 그런데 순수하고 진실된 제 남자친구는 어디로 갔을까요? 제 옆에는 잔소리 대마왕만 있을 뿐이네요. 커피 그만 먹어라, 과자 그만 먹어라, 돈 아껴라, 친구 좀 그만 만나라, 세상 돌아가는 것 좀 알아라. 사소한 것부터 정말 많아요. 저희 부모님도 이렇게 안 하는데 귀에 딱지가 앉을 것 같습니다. 그런 오빠는 1일 1커피로 힐링하는 저에게 그런 힐링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며 친구 만나는 것도 좀 줄여서 돈을 아끼라고 합니다. 하지만 저도 가난한 가정 환경으로 자라왔기에 제 옷 한 벌 쉽게 사지 않고 적은 용돈 아껴가며 살고 있는데 그런 것을 알면서도 자꾸 말하는 남자친구의 잔소리가 매우 억울하기만 합니다. 사실 제 남자친구는 서울에 혼자 올라와서 자취하면서 가난한 삶을 살기에 돈을 더 알뜰살뜰 아끼며 삽니다. 그리고 부끄럽지만 미래의 저와 결혼을 생각하며 더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감사하게도 친구가 조금 많습니다. 이제 성인이 되고 시간이 안 맞아서 한 달에 한 번씩 밖에 못 만난다고 해도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나고 싶은데 친구와 커피를 줄여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헬프미! 이렇게 왔거든요. 나 이거 좀 주제 파악이 빠른데 이게 도대체 이 여성 청년분이 원하는 이 카운셀링이 뭐죠? 그러니까 이제 뭐 남자친구하고 헤어질까요 하면 뭐 붙어라 헤어져라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하면 되는데 남자친구가 이제 아름다운 구속을 하고 있는데 자기한테 더 자유를 달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 얘기입니다. 그 얘기고 연예 박사께서 연예 박사 뭐 지금 노총각 지금 돌을 닦고 있는 노총각이 무슨 저는 뭐 한때 연애라기보다 낚시성으로 여자를 많이 만났거든요. 저는 뭐 도에 대해서 상담할 때 저한테 물어주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이 남자가 이 상황이 보니까 이제 그 처세 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제가
그 20대 때 자취할 때 그렇게 이 친구처럼 그렇게 아끼면서 타이트하게 살아라는 건 아니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는데 네. 개판으로 살아서 흥청망청 살아서 무슨 아니에요? 이거 네 그때 당시에 그랬던 거고 근데 제가 볼 때는 이 사귀는 걸프렌드 분도 요즘 여자 스타일 같지 않네요. 그렇죠. 아니 이 방송을 보는 것 자체가 요즘 아니 보통 이제 이런 남자를 이런 남자를 뭐 누가 사귀려고 하겠어 이런 남자를 지금 궁상을 20대부터 궁상을 떠는 이런 남자를. 근데 진짜 착한 거죠. 원래 뭐 남자친구가 뭐 다 사주고 이런 사람들 바라잖아요. 이 얘기를 듣는 과정에서 보니까 아니 이 여자가 과연 현 시대의 여자인가? 현 시대의 여자인가 지금 내가. 요즘에 뭐 좋은 사람 때문에 뭐 좋은 조선시대로 돌아갔다고 하는데 그때 시절 여자분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제 생각에는 만약에 이 내용이 진짜라면 이런 남자는 하고는 잘 지내야 되죠. 그만큼 애정이 있고 하니까 솔직히 20대 때 그냥 여자한테 그냥 잘 보이고 싶지 여자친구라도. 그렇죠. 그냥 달콤한 말만 위주로 하는. 양심적인가 봐요 남자친구가. 그러니까 현실적인 얘기를 해주고. 여자친구를 떠나서 인간적으로 진짜 그냥 동료의식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금 하는 말이기 때문에. 결혼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이 남자분도 아주 요즘 제가 봤을 때는 아주 그나마 건실한. 제가 보기엔 그 얘기는 안 썼는데 이분 이 사연 보내시는 분 여성분이 이런 생각을 혹시 결혼을 하게 되면 의처증이 생기는 게 아닌가. 이제 그러니까 그보다 남자가 솔직히 더 고민은 이런 걸 거야. 결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이. 왜냐하면 요즘 가난한 연인들이 결혼을 한다라는 게 쉽지 않아요. 저렇게 몇 년씩 사귀다가 진짜 이제 결혼을 할 연령을 약간 초과되면 헤어지는 사람이 무죽이더라고. 그렇죠. 그건 뭐냐. 혼자 하는 것도 고생인데 둘이서 고생하고 혹시 애라도 놓으면 3명, 4명이 고생하고 얽히는 복잡한 관계로 또 고생을 한다. 그런 생각을 여성들이 또 많이 해요. 물론 뭐 남성 중에도 현실적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래서 결혼이 이제 M&A가 된 시대입니다. M&A. 그러니까 신분끼리 만나가지고 그래서 저쪽 신분과 나의 신분이 만나서 신분을 강화한다. 지금 대한민국의 결혼의 정석이 돼가고 있어요. 인수합병, 결혼도 인수합병.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좋아서 만나는 거는 없는 젊은 집안끼리 그런 것만 남아 있을 수 있는데 근데 또 한쪽이 없는데 한쪽이 있는 쪽에 가는 것도 솔직히 처음에는 그게 되더라도 나중에 대부분 깨져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굉장히 뭐라 그러나 좀 리얼한 이야기를 해서 미안하지만은 이제 이 없는 젊은 사람끼리 현실적으로 봐서 아껴서 얼마를 벌어야 보증금을 마련하고 2천만 원을 이렇게 모으려면 월급 한 뭐 180만 원 후반대쯤 받는 사람이 얼마를 해야 2천만 원 모으겠어요? 지금 기본 보증금이 한 2,500부터 시작하잖아요. 월세 좀 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월세도 뭐 거의 없어져 가고 그 사람이 나중에 지금 뭐 보증금 한 5천에 뭐 반전세 비슷한 월세 한 7, 80만 원짜리 집이라도 하나 구하려면 또 얼마를 모아야 되겠어요? 집에서 도와주지 않는 연끌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다수의 한국 사람들 평균 재산이요. 이 빚까지 포함하면 4억 3천만 원 정도 되고 빚을 빼면 3억 한 5천, 6천 원 정도밖에 안 된대요. 그러면 그게 집까지 포함해서 가지고 있는 총 자산이라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이 다들 굉장히 가난한 거예요. 그렇죠. 가난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자식들이 결혼한다고 부모가 돈을 보태줄 수 있는 사람들 부모도 다 일찍 은퇴해가지고요. 솔직히 말하면 막 알바 뛰고 부모도 그렇죠 이제 경비원이나 하고 이런 시대가 열리고 있단 말입니다. 자 이런 시대에서요. 나는 젊은 사람들이 솔직히 자신의 노력만으로 벗어날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깊숙하게 좀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시혜적으로 뭐 이 청년 기본 소득이니 해가지고 뭐 한 5, 60만 원씩 한 몇 달을 준다고 그 돈 받아서 당신 인생이 바뀌겠어요? 안 바뀌죠. 그리고 무슨 흔히 이야기하는 기본 소득요? 그거 안 됩니다. 줄 돈이 어디서 나오겠어요? 결국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야기하는 국가적 주택 공급이라도 돼야 그래도 한 20평짜리면 얼마입니까? 평당 700이면 1억 4천이잖아요.
그러면 한 20% 네. 2억 2,800만 원만 있으면 일단 네. 집을 받고 네. 모아가면서 한 달에 5, 60만 원 내가지고 한 네. 20몇 년 네. 동안 네. 둘이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모든 출발이 집에서 나온다는 거를 좀 현실적 자각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커피 한 잔 먹는 솔직히 말하면 그것도 중요하지만 애정이 있는 잔소리라서 중요하지만 커피 한 잔 먹고 안 먹고가 이게 인생이 낫고 안 낫고가 될 수도 없는 거예요. 네. 소확행 한다고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소확행 안 하고 악재까지 더 모은다고 또 나아질 수 있는 것도 그렇죠. 아니고 그렇죠. 기본적으로 바꾸려고 해야 된다. 네. 네. 그런데 다들 바꾸려고 하지 않고 프리라이드만 되겠다면요. 네. 미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정답이 나왔습니다. 정답이 앵그리 블루 당원에 들어오세요. 그냥 여성 20대잖아. 특히 20대. 특히 20대 여성분이잖아요. 진짜 주위의 친구분들한테 앵그리블루 아 진짜. 그리고 저 서포 15조 맞아요. 저는 뭐 소장님이 한번 뭐 앵그리블루 우리가 서포 15조에 새치게 여성들도 6주간 군대 신병 교육을 좀 보내야 된다. 갑자기 뭐 고생을 안 해봐서 조직생활 단체생활 한 제가 볼 때 최소 6주 나 하고 때는 말이야. 6주는 그 20대 여성들이 제가 볼 때는 한 최소한 6주 정도는 제가 어떤 무슨 국가를 병참을 만든다는 게 아니고 가서 조직생활 해보고 그리고 자기들이 너무 나약하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호신술도 좀 배우고 그건 좋지 않습니까? 호신 좀 부르는 거 좋죠. 근데 약간 교과서적인 얘기를 또 하나 하자면 뭐 뻔한 얘기지만 이게 사람이 사람을 만나고 한 사람을 믿고 뭐 이렇게 결혼을 한다는 거는 되게 어려운 거잖아요. 네. 근데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그 뭐 그 에릭 프롬이라는 그 저자 그 사랑의 기술 책에도 나온 내용인데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랑인데 왜 사람들은 그 사랑을 너무나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일까라는 이제 그걸 화두를 던지는데 이 남자를 사랑한다면 진짜 뭐 어떤 돈을 열심히 벌고 뭐 그런 것도 되게 중요한 거지만 자기 개발하고 사랑에 대해서 진짜 이 사람하고 진짜 고민 많이 하고 그런 게 거기서 많은 시간 투자하고 노력을 하는 시인 같았다. 저는 무조건 군대에 갔다 와야 된다. 고생을 해봐야. 저는 이제 고생을 좀 해봐야 뭐 세상이 우리가 쉽지 않다는 걸 또. 내가 볼 때 한국이 뭐 우리가 앵그리 블루 가입하라 하더라도 이제 이대로 한 5년 10년만 가면 멸종으로 접어들어요. 진짜 누가 결혼하고 누가 자식 놓겠습니다. 안 하죠. 그러게요. 안 하죠. 저도 예전에 살린에 징용 가셔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우리 백부님이 뭐 그 살린 징용 가셔가지고 우리 그 백모님도 거기서 이북분인데 거기서 살린에서 만나가지고 대신에 모스크바로 가서 거기서 자녀 교육을 시켜가지고 그 모스크바 대학교도 갔습니다. 한국 상담다. 근데 지구상 어디를 가도 맹모 삼천하죠. 근데 참 맨날 얘기 들어보니까 정말 그 많이 맞기도 하고 끌려가서 많이 맞기도 하고 진짜 처절한 삶을 살았다고 제가 90년도 우리나라에 왔을 때 그때 처음 왔었거든요. 살린 교포들. 그 얘기를 저는 무슨 여명의 눈동자 그 얘기인가 싶었는데 그게 우리 집안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장난 아니네요. 우리 그 큰아버지 얘기를 듣고 그 힘든 시절에도 그래도 사람이 살고 가정을 만들고 하더라. 그렇죠. 근데 이게 60년대, 70년대에 없는 사람들의 삶이 뭐 그 시절은 성장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지만 그 당사자들은 한 달에 하루 놀기 어렵고 그렇죠. 하루에 15시간을 일을 하고 완전히 아직도 청소년인데도 그런 삶을 통해서 도시로 올라와서 공장 노동자의 뭐 중국집 배달부에 시작해서 갔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 지금 굉장히 청년들한테 문제가 된 거는 뭔가 하면 솔직히 그때보다도 더 못한 시대로 가고 있어요. 저성장으로 가고 있어요. 성장을 하면 적당히 거기에 묻어서 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저성장의 시대로 가고 있는데 대학 나온 거요. 아무 필요도 없는다. 이제는 점점 갈수록. 뭐 이거 그냥 솔직히 말하면 대학교에 4년 동안 돈 보태준 거예요. 그게 아무런 자격도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시대에 다들 이게 뭐라고 할까 정말 악착같이 죽도록 노동하거나 죽도록 일하거나 하는 사람도 없어요. 별로요. 그러니까 다 그냥 어영부영 살아가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이 뭐라고 할까 옛날처럼 밀어주고 끌어주고 하던 1차원적인 이런 커뮤니티도 없어요.
자기가 헤쳐나가야 돼. 이제 친척도 없고 뭐 손 내미는 지인도 없어요. 거기에서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을 보면서 과연 저거 헤쳐나갈 수 있을까? 굉장히 걱정 많이 되시죠. 걱정이 돼요. 솔직히 나는 20대, 30대부터요 정말 하루에 이런저런 일로 요즘 내 이 나이에도 몸이 별로 안 좋은 상태도 열 몇 시간 일을 하거든요. 그렇죠. 평생을 몸에 익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살아온 게 습관이 되었기 때문에 지금도 버티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지금 환경이나 처지가 좋지 않은 사람이 그 환경에서 탈피한다는 게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비슷하면 과연 가능하겠는가? 그러니까 자, 이게 택배 기사가요 5%만 1,000만 원을 번대요. 5%만. 그거 왜 그러겠습니까? 그 5% 1,000만 원 번다는 사람 요즘 코로나 때문에 하루에 80건을 나른대요. 맞아요. 비속에요. 그러면 택배를 받아가지고 거기 아파트에 올라가서 넣어주고 하는 걸 하루에 80건을 나른대요. 과연 그게 이게 얼마나 어려운 노동인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그것이 이제 지속이 가능할 건가, 몸을 갉아먹거나 사고를 끝날 건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요 청년들이 그래도 나는 한번 도전해서 여기서 벗어나 보겠다라고 선택을 하든지 아니면 세상을 바꾸겠다고 선택하든지 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적당히 해서 삶이 나아질 수 있는가 한번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어요. 진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제가 저한테 또 팬이라고 하니까 제가 감히 또 말씀을 드리면 약간 PC충답게 말씀을 드릴게요. 양비론으로. 이제 남친구가 이 분이 커피를 마시잖아요. 커피만 마시고 술은 잘 안 마시는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남자친구 분께서는 좀 이렇게 양해를 해주시고 친구 만나는 거 한때입니다. 그리고 나이 든 친구 없어져요. 저절로 없어져. 결혼하면 친구 더도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이거에 대해서. 아니면 저처럼 그냥 혼자 돌을 닦고 살다 편안하게 걱정이 없습니다. 걱정이 없고. 미션은 30대 곧 있으면 이제 30대 되면 그때 되면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세상이 바뀐다고 이제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방금. 지금 이제 딱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앵그리 블루. 그렇죠. 저는 적극적으로 그걸로 결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원이 돼서 열심히 하는 거는 만들어지면 친구들 당원 친구 한 10명 최소 10명 커피 사드리겠습니다. 동영상 파단 나르시고. 그래. 쿠킹 영상입니다. 네, 그럼 오늘 또 이제 가운셀럽이 뜬다 방송을 마치도록 하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더 재밌는 에피소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